반갑습니다. 자, 무시선 나가고 있습니다. 무시선. 우리가 정전 수행법, 음, 이, 이 책인데, 정전 수행법, 요 책의 첫 장이, 지금 나가는 것이 무시선이지 않습니까? 어, 불교의 마음 공부가 뭡니까?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시선, 무처선이 원불교 수행법.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무시선 하면 앞에 정의가 딱 나왔어요. 정의. 이 정의는 대종사님은 앞에 선, 무시선 그러면 어느 때 관계없는 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쁠 때는 못하고 조금 조용해지면 할 수 있고 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좀 그래도 선을 할 수 있는데 승질을 빡빡 긁는 사람 만나면은 선을 못하고, 뭐 이제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선을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원래부터 근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래란 말을 본래라는 말도 쓰고 뭐 본디 뭐 여러 가지 쓰지만 대종사님은 원래 이 말을 써요. 원래 그 자리는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자리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 공부한다 하면 대종사님이 말할 때는 원래부터 분별 주착이 없는 어디 다른 데가 아니고 각자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 그 본래 자리가 그 성품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분별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딱 오득해가지고 그 자리에 바탕한 근거한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바로 선이다. 이게 선은 두 단어가 나오죠. 성품, 그 다음에 마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품에 바탕한 마음 공부다. 성품에 근원한 마음 공부다. 성품에 근거한 마음 공부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선이란 건 그런다는 거죠. 그러한 선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게 대종사님의 처방이에요. 우리 저희한테 이걸 해봐라라고 제시된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지난 시간에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돼요. 선이라고 하면 또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어떻게 되냐면 이 교재 24쪽 보세요. 그 다음 단락에 참다운 선 이렇게 나와요. 앞에 선을 정의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그 참다운 선이 등장해요. 선이나 참다운 선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대명사님 표현을 한다면은 아까 같은 그런 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식의 방법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니까 내가 대명사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선이야. 참다운 선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선, 그 말이잖아요. 찐선. 지금을 말하면 찐선. 그걸 어떻게 대명사님이 말씀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정말 제대로 된 선을 닦고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먼저 마땅히 이게 참 이것도 다 강조형이지 않습니까? 하도 딴짓을 많이 하니까 이거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먼저 마땅히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진공채 묘유용 요 단어가 나옵니다. 진공 묘유 나오면 어디 나와요? 교리도에 수행문에 진공 묘유의 수행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의 개념이 또 나와요. 이제 채용의 용어 개념이 나오면 또 복잡한 논의가 생깁니다. 채가 근본이니, 뭐, 채용에 대해서도 뭐가 더 우위에 있고, 아니다. 용이 없으면 채는 소용없다.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데, 일단 저는 채용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요. 몸이 채라고 하면, 몸짓은 용이잖아요. 몸짓이 몸이고, 몸이 있게 몸짓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가장 그게 타당한 이야기일 건데,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용례가 나와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자, 여기서 밖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밖이라고 하면 경계죠. 밖이라는 말은 경계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또,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심, 외경,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외경. 밖으로 그러면 경계고, 내 안으로 하면 마음이에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그래서 상징어들이 막 등장해요. 태산 나오면 부동함이에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하고, 허공하면 청정함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허공하면 청정함이고, 청정하면 허공이고요. 태산하면 부동함이고, 부동함은 태산이요. 저는 이걸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함도 성품이고요, 태산도 성품이고요, 청정함도 성품이고요, 허공도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상징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태산도 우리가 태산 생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음, 그동안 성품의 태산, 청정한 성품의 허공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 바로 태산이고 부동한 자리고 그 자리가 허공이고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이렇게 약간의 문학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화에도 동한 바 없고 정화에도 정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렇게. 이게 지금 참다운 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공과 묘유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이라는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라고 했는데 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짜리가요. 그 자리가 진공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자리가 묘유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분별주착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별주착이 있는 데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분별주착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요즘에 답답하든지 짜증이 나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분별주착이 그렇게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이걸 바탕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또 바탕이 있고 뭐가 있고 또 이렇게 확 또 이게 돼버려요. 그러나 언어로 쓰면 그냥 바탕이라 합시다. 그 자리를 반조해서 직시하면 그 자리는 어떠한 분별도 어떠한 주착도 붙을 수 없는 텅 비고 고요한 자리예요. 이걸 진공이다. 왜 진공이라고 해요? 진짜 공에 딱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요. 진공하면 가짜로 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진공이라는 것은 가짜로 공한 게 이런 거죠. 그것을 생각으로 공했다고 하고 뭔가 이념적으로 공했다고 하고 그럼 가짜로 공한 거예요. 진짜로 분별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 마음 당체가 여기에 분별할 것도 없고 주체할 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고 직면하면 이게 진짜 공한 거라. 근데요, 또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그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하기에 내가 방금 분별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신령하게 그 분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작용, 그 자리가 묘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묘유가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예요. 이 자리를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참다운 선을 하려면은 일단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 딱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면 바탕체, 작용용. 바탕이 된 자리가 체고 그것에서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가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진공체, 묘유용 이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정리 어디도 이 진공체, 묘유용이 안 나와요. 진공 묘유는 어디 나와요? 이론상 진리에서 한 번 나와요. 진공 묘유의 조화는 해서 나오고요. 교리도에서 진공 묘유 수행문에서 딱 진공 묘유와 관계된 건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다 연관돼 있다. 관통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타당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딱 자리 잡히지 않으면은 참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이렇게 되면 밖으로 이 마음, 이렇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이 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진공 묘유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또 달리 말하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달리 이렇게 대하면 이 마음으로 있으면 밖으로 온갖 경계를 대해요. 대해도 그것이 아무리 뭘 해도 그 진공한 자리가 어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그 어떻게 막 파괴되고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마치 태상같이 그렇죠. 내가 현재 지금 그 마음 자리가 마치 아무리 거기에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딱 있다. 경계를 대도 그 마음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어떤 번뇌망상이 들어와도, 안으로 번뇌망상이 들어와도 그 청정한 그 자리가 허공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있으면은 항상 내가 동해도, 경계가 우리가 일이 있다는 거죠. 동하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이 있다는 거죠. 일이 있어도 이 성품 자리가 떠나지 않아요. 이 성품이라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그 성품 떠나지 않아요. 정해도 일이 없어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참다운 선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는 말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진공 묘의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부동한 성품의 태산을 떠나지 않는다. 청정한 성품의 허공이 무너지지 않는다.
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언어적 표현을 다 달리 했지만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의 다른 표현이요, 다. 표현만, 뭐지, 이걸 상황 적용의 방식만 달리 해놓은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음, 어떠세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진공짜리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만일, 뭘 설명 어떻게 해야지? 자, 진공이 이렇게 있고, 요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걸 언어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진공이고, 이렇게 보면 묘유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컵을 봅시다. 컵이 하나인데, 이 컵을 보는 측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진공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묘유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의 측면으로 보면 바탕이라면 바탕이 있고 또 거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거를 이루는 그 측면으로 보면은 그걸 진공이라 하고요. 그걸 그래서 제가 몸이라고 합시다. 내 몸이라고 합시다. 몸으로, 지금 몸이 저 맞죠? 저 똑같잖아요. 몸으로 치면 이게 전부 다 성품이에요. 이게 진공이라고 해도 상품 전체예요. 성품의 2분의 1이 진공이고, 이런 쌍 성품짜리의 2분의 1이 진공이고, 2분의 1이 묘유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직면해서 확인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 논리적 추구로 빠진다든지, 또는 누군가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면, 거기에 그냥 동조해버려요. 자기가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몸으로 딱 맞으면, 아, 이게 내 몸에 채니까, 이게 정적인 거 같잖아요. 정적인 거. 이것도 성품이고요. 이것도 나의 전체고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동적이라 합시다. 그럼 몸짓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몸하고 몸짓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만 몸이라고 하는 이걸 나를 딱 지키고 있는 측면에서는 몸을 딱 가지런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서 행동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몸짓을 떠나지 않고 있고, 몸짓은 몸의 기본 바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해도 그 자리가 묘유고요. 묘유라고 해도 그 자리가 진공이고요. 진공이라고 해도 성품이고요. 묘유라고 해도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떨어져야 돼요. 이건 논리적 설명이고요. 아까 같이 내가 어떤 분별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분별이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 그 몸으로 보면 나의 몸 같은 그 마음자리는 거기에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온갖 내 분별이 다 영역이 드러나고 작용도 하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또 묘기라고, 근데 그 묘기라고 한 것이 진공이에요. 말로 열심히 해보네요, 제가 지금. 근데 이걸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자리예요. 그게 이런 쌍자리예요. 그래서 한 자리는 이런 쌍자리인데, 그 한 자리는 이런 쌍이 어떨 땐 진공이라고 하고 어떨 땐 묘기라고 하고, 또 그렇게 구분해 보면 또 이상하니까 진공 묘기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또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공 묘의 조화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자기 진공으로 딱 자기 몸을 가지런히 딱 자리 잡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바탕에서 잘 작용하면 묘기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품을 딱 이 성품짜리인 이 진공 묘유의 이 성품짜리를 탁 채를 잡으면요. 바깥에서 천만 경계를 대해도 이 성품짜리가요. 태산이 흔들림이 없듯이 성품짜리가 끌려가지 않는다고. 성품짜리가 경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요. 닦아도 그렇지만 안으로 번뇌망상이 막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게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딱 바탕에서 일이 있어도 일이 없어도 일이 많을 때는 일에 많았다고 거기에 오염되고 막 치이고 그러지도 않고 일이 없다고 또 거기에 또 무력해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이 많으면 바쁘다고 죽는다고 그거. 일이 없으면 또 심심해서 죽는다고 하잖아. 무조건 죽어요, 우리는. 일이 있으면 일이 있어서 죽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어서 죽어요. 근데 이 자리 딱 가면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치이지 않고 일이 없어도 없으면 또 일이 없는 대로 그 없는 데 매너짐에 막 빠져갖고 막 무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첫 번째 시장에 말했던 이 말은 어떻게 냐면 첫 번째 시간을 말하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공정, 내외, 여기 뭐 어떻게 나왔어요? 밖으로, 안으로 나왔죠? 밖으로, 안으로 다 그러고 동정,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마음 공부가 성품에 바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참다운 선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설명이 됐죠? 자, 이렇게 그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뭔 말을 하냐면 이 참다운 선이 대승선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승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대승이라는 건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의미 있어요. 대가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가용하고 많이 태운다면은 버스나 KTX 같은 것이 더 좋은 차잖아.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차를 좋다고 하잖아요. 혼자 타고 다니는 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위대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탁월하다. 위대하다는 말은 탁월하고 뛰어나다. 이런 건데 이게 대종사님께서 삼학병진 공부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는 어떻게 해요? 아까 참다운선을 하면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을 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품. 어떤 성품? 여기 표현을 한다면 부동한 성품의 태산. 그 다음에 청정한 성품의 허공. 여기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분별을 내도요.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다. 분별을 막 내도요. 일심 이렇게 딱 마음에 안정. 우리가 정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팍 들어오는 게 안정 있죠. 딱 안정. 여의지 않고요. 육군을 작용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항상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연기의 자성이 부합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법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봅시다.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아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하는 이것을요, 그냥 한마디로 해봅시다. 이게 성품짜리잖아요. 성품의 다른 모습이 한편으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한편으로는 묘유로 용을 삼는 게 성품짜리인데, 그렇게 국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자리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명을 삼는 이 성품 자리는 그 자리가 바로 다르게 말하면 청정하다고 해요. 텅 비었다. 이 자리의 바탕에서요, 항상 동정 간에 수양을 한다. 그 자리 근거 있으니까 동할 때든 정할 때든지 언제나 수양을 할 수 있다. 또 그 자리는 밝다 어둡다 하는 분별이 없으니까 어두우면 다시 밝으려고 하고 밝으면 밝은데 넘쳐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 다 했다고 공부를 또 그만해버려요. 그러한 것이 없이 항상 연구하고 또 그 자리는 사사가 없어요. 사사가 없는 그런 성품 자리니까 그 자리의 바탕에서 취사, 작업 주사를 한다. 이게 바로 사막병진의 공부법이다. 이게 바로 대승선이다. 음. 그러니까 한번 이게 결국은 우리의 여기 사막병진의 공부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말한 대로 진공으로 채로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그러한 성품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는 공부가 사막병진 공부법이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근데 무시성 공부하면 사막을 얘기하면서나 이런 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이 공부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 용을 삼을 또 한 번 아까 말한 거 또 한 번 말해볼게요. 내 마음에 분별이 일어났어요. 그 분별이 일어난 그 자리를 돌이켜 보니까 거기는 분별이랄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그러한 텅 빈 자리인데 그렇게 텅 빈 자리니까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이러고 나고 있는 분별이 역력히 내가 이런 분별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비었다는 진공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분별이 역력히 드러나니까 묘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진공하니까 묘유하고 묘유 묘유하니까 그 묘유한 그 자리를 딱 측면에 보면 그 자리가 진공한 자리다. 동어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근거해서 항상 동정간에 수양을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근거해서 항상 알고 모르는데 걸림이 없이 연구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근거해서요 사사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작업 주사를 계속 해갈 수 있다. 자, 26쪽 봅시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식의 선 공부, 이런 식의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라고 이게 나와요. 이러한 참다운 선을 하면 처서와 동정을 택하지 않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경이 뭐예요? 금강경이죠. 응하여도 주한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금강경 10장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라 하시였나. 아까 하니까 그 공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그러한 성품에 바탕한 마음 공부가 과거의 문장으로 한다면 이게 가장 타당한 응하여도 주한바 없이 그 마음을 내. 주한바 없다는 게 뭐예요? 대비사님께서 선이란 말을 할 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오득해서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이 응하여도 주한바 없는 거죠. 그 자리에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니까 그 자리에 바탕에서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공부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나? 성화는 무엇이다? 그리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이 말도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공부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공부는요, 어떻게 되냐?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온갖 경계를 대해도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대해서 공부하는 데는요, 성품에 근거해서 하는 마음 공부가 그게 진짜다. 그게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않고 막 요즘 또 막 유행하면 무슨 뭐 공부당해서 거기 뽀로로 가서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여기 대명사님 이거 해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 공부다 하면은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성품자리에 근원한 마음 공부 그것은 뭐예요? 이론상 성품자리 근원한 사막 공부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이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그러니까 자세히 이걸 닦는 법만 자세히 알면 괭이를 든 농부도 이게 농부도 이게 산업공상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농부도 마치 망치를 든 공장도 주판을 든 점원도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다. 아까 어떤 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그, 그러한 선을 할 수 있다. 또 내왕암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구차이야. 그래서 나 이 구차이 좋아합니다. 구차하게 쳐서 난 이게 참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동정을 바라요. 동할 때 정할 때 그 있잖아요. 나는 조금 벌 받으면 좀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이 없이 이 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교재 27쪽 보면 큰도가 대도죠. 대승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앞에 큰 도를 지난 시간에 큰 도 나왔어. 큰 도의 뜻을 둔 사람.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이나 대승이나 같은 말이에요. 대법, 큰 법.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성품과 같은 말이에요. 성품에 근원한 공부를 하면 이것이 바로 큰 도고요. 성품에 근원하면 이것이 바로 대승 공부고요. 성품에 근원하면 이것이 바로 대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언어가 달라도 팍팍팍 이해가 돼요. 그러면 무시사는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거예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근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아니다. 성품에 근원하는 공부를 다시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라.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진공 묘의는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게 가운데 나눠가지고 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하에서 이건 진공이고 이거 묘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가 진공이고 그대로 그 자리가 묘의예요. 어떨 때는 진공으로만 설명해도 그게 전부고요. 어떨 때는 묘의로 설명해도 전부고요. 어떨 때는 진공묘의를 같이 써도 전부고요. 그러나 그 맥락과 상황에서는 어떨 때는 진공으로 채를 딱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공부는 진공 그 자리, 내 몸을 가지런히 하듯이 진공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 잘 잡은 마음으로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성품의 다른 모습이다. 성품에 근거한 마음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한 것이다. 또 반복합시다. 그 자리가 성비었기에 뚜렷한 거예요. 지금 뚜렷하면 그 자리가 텅 빈 자리예요. 비유를 해볼게요. 물이 맑아졌어요. 흙탕물이었다가 물이 맑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조약돌도 보이고요. 수초도 보여요. 보이죠? 왜 보여요? 청정하니까 보이죠? 청정하니까 수초나 돌 이런 것이 역력해요. 우리는요, 항상 그러면 수양이란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람을 가지런히 해야 수양이 된다. 근데요, 한 생각을 더 땅 하면요, 그렇게 원래 흐렸던 그 자리가 청정한 거예요. 흐리는 그것이 역력이 지금 있잖아요. 흐리잖아요. 흐린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 자리가 청정한 겁니다. 우리는 성품은요, 그래서요, 시간을
시간에 그거 없이 직통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한 이 자리가 바로 직통으로 들어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허공이라고 그걸 표현할 때 허공이라고도 하고요. 그 자리를 또는 태산이라고도 설명하고요. 상관없어요. 그거. 지금 성품 자리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동한 태산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게 허공, 청정한 허공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그 태산같이 우리가 딱 태산같이 가지고 모든 동정 간에 활동을 하고 그 허공 같은 마음으로 동정 간에 활동하는데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의 다른 표현이다. 이걸 동어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공부로 성품의 근원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이 성품의 근원한 마음 공부가 바로 대승이다. 대승은 뭐예요? 이게 탁월한 공부다. 또 남녀노소 알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농부도 공장에서도 창업을 하면서도 정사를 진행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대흥사님의 논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원상 성품짜리의 성품을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는 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하면 된다? 이 내용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공부에 발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동어 반복만 계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